파트 2. 미지의 땅 한국으로. 군산 영명학교 시절 청년교사 인돈. 인돈은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일과 심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인돈이 도착해서 남장로의 한국선교회에 따뜻한 환영을 받았던 당시 목포에는 맹연리 선교사 내외, 유서백 선교사 내외, 의료 선교사 하딩 내외와 독신 여선교사 줄리아 마틴, 명에다 선교사가 있었다. 포사이드 선교사 내외와 해리슨 선교사 내외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었다. 변유한 선교사와 함께 목포에 도착한 인돈을 포함한 남장로의 신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1913년 1월에 발간된 남장로의 선교 잡지 미셔너리 서베이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목포는 남장로의 스테이션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았지만 전주, 군산, 광주 스테이션에 가려면 목포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신임 선교사들이 목포로 함께 들어왔던 것이다. 변유한 선교사 일행은 9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증기선을 타고 목포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인원이었다. 그들은 모두 유서백 선교사의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날 밤 여부솔 선교사 내외와 자녀들은 전주로, 인도는 그가 선교지로 배정받은 군산으로 떠났고 광주로 배정받은 인원들만 화요일까지 목포에 머물렀다. 인돈이 그의 사역지로 배정된 군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부이렴 선교사 부부, 의료 선교사 패터슨 부부, 교육 선교사 위위렴 부부, 파커 선교사 부부, 독신 여성 선교사 다이사트가 있었다. 인도는 처음에는 패터슨 부부와 위위렴 부부와 함께 살다가 남장로의 미션 스쿨인 영명학교에서 기술 과목 교사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사택에서 혼자 사는 특권을 누렸다. 인도는 한국에 나올 때 처음 계획으로는 그의 전공인 전기공학이나 기술 과목을 가르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얼마 후 그는 군산에 배정된 또 다른 독신 선교사 메요한과 집을 함께 쓰게 되었다. 군산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었다. 인돈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은 어학 선생은 선교회에서 다른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었던 고성모였다. 처음에 그들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어학 공부를 했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갑갑함을 느낀 인도는 이렇게 벌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말을 비울 수 없다며 밖에 나가 영명학교 학생들과 야구를 했는데 고성모도 함께 나가 놀았다. 해변을 걸으며 머리를 식힐 때에도 고성모와 함께했다. 어학선생이자 친구 관계를 맺었을 때 인돈의 우리말 실력은 빠르게 늘었다. 이러한 놀이학습법 혹은 생활학습법을 통해 몸으로 어학을 익혀 인도는 불과 1년 만에 우리말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구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러 선교사들은 인돈의 언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우리말을 배우려는 인돈의 노력과 의지가 남달랐다는 점이 탁월한 어학 실력의 비결이었다. 이내자 역시 인돈이 우리말을 잘하게 된 까닭은 삶 속에서 언어를 늘 사용하며 배우려 했던 노력과 어학 교사와의 각별한 우정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인도는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를 잘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교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특히 1918년경에 미국 남장로의 일본 선교회를 통하여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에 있던 언어학자 커밍스 박사와 교제하며 한국어 발음을 쉽게 하는 법과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는 교수법을 배우며 이후 한국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심지어 인돈에게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되어
사람들이 종종 학생들에게 미국 어디에서 영어를 배웠는지 묻곤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일제가 미션 스쿨에 요구하는 일본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 군산에 있는 선교회 여학교 교사들을 위한 일본어 과정을 개설하고 앞장서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 그의 어학에 대한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인도는 선교회 안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어학의 귀재가 되었다. 우리말이 익숙해지면서 인도는 군산의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내한할 때에는 전기공학이나 기술 과목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당시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 영어와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말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1917년에 영명학교 교장이었던 위위렴 선교사가 사임한 이후 인돈이 교장을 맡게 되었고 동시에 선교회 업무 분장에 따라 군산 지역 주일학교 관리를 맡았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신임 선교사가 남장로의 미션 스쿨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영명학교의 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도는 남장로의 선교회 안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인도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장난스러운 유머로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도 진지한 신앙, 경건한 삶, 유창한 연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습도 그의 건강한 인격의 면모를 들여다보게 하는 점이다. 인도는 척박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스트레스와 일상의 고된 업무를 주위의 동료, 친구들과 함께 쉼과 놀이로 풀어가면서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선교를 일과 사역을 넘어서 삶과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삶의 선교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점이 그가 21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모진 풍파와 도전에 맞서며 선교회가 그에게 맡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막중한 소임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면서 48년간 흔들림 없이 선교사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간 비결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영성과 지혜는 기도하고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과 놀고 쉬면서도 길러진다는 점을 인도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한다. 자신들은 쉬고 노는데 여념이 없으면서도 유독 선교사에게 고난의 십자가만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이중잣대는 위선과 외식이 아닐까 싶다.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영성과 지혜를 배워서 사람들 가운데 오래 머물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선교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인도는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내자는 인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놀지 않는 선교사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인돈이 메요한과 함께 살던 독신자 숙소에 이보린이 1918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다. 그는 이눌서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나 남장로회의 명문 햄든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왔다. 이보린이 정식으로 남장로회 해외 선교본부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한 날짜는 1920년 4월 27일이었고 5월 26일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후 그는 교육 선교사로서 순천과 광주와 전주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 선교사로 정식 발령받기 이전에 군산의 영명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고 이때 인돈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다. 연배도 서로 비슷했던 인돈과 이보린은 우정이 돈독했다. 이내자가 전한 이보린의 말에 따르면 인돈이 영명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형편없는 선생이었다. 인돈과 나는 화요일마다 사냥을 나갔는데 그는 16구경 엽총을 쓰는 명사수였고 나는 옆에서 따라다니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도 우리는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나누었다고 한다. 참고로 인도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이보리는 아버지 이놀서의 보수적인 신앙 아래에서도 합리적인,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후 1930년 6월 10일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시립대학교 수학교수로 일했고 근본주의적인 장로교회를 떠나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는 선교사직은 사임했지만 여전히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1970년 3월 20일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사망한 후 평소에 품었던 뜻대로 그가 태어난 고향 서울로 유해가 보내져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에 안장되어 있다. 선교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보린과 인도네 우정은 지속되었다. 이보린은 인도니 설립위원장으로 대전에 설립한 남장로회 대학인 대전대학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신학교에 입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보린이 옛날을 추억하며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기억 속에는 인도니 개와 염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염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젖을 짜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보린도 추켜 세웠듯이 인도네 사냥 솜씨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 어학 선생이자 친한 동료였던 고성모 목사는 인도는 앞에 나는 꿩과 뒤에 나는 꿩을 동시에 맞출 줄 아는 명사수였다고 한다. 사냥 외에도 그는 구기 종목도 좋아했다. 군산의 선임 선교사였던 부이련 목사가 인도네에게 테니스를 가르쳤는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못된 라켓을 집어던지는 법도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투지로 머지않아 그를 가르쳤던 부이렴 선교사를 꺾는 뛰어난 테니스 실력을 발휘했다. 인도는 전주의 위인사와 위에미 남매 선교사와 각별하게 지냈다. 때때로 전주로 그들을 찾아가 전주 인근의 오래된 사찰 부근으로 함께 캠핑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며 우정을 나누었다. 군산에서 인도는 부이렴, 위인사, 패터슨 선교사 가정과도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도 친했는데 특히 패터슨 선교사의 어린 딸은 인돈을 아주 좋아했다. 인돈과 함께 한국에서 오래 같이 일했던 선교사들의 기억에 따르면 인도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동료들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온화한 인성의 소유자였고 동료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